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헌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86주의 아이린 신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을 확정적으로 알았습니다. 당선을 축하합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I'm so excited to have this victory and to be representing our community here in the 86th district. And I'm so glad and proud to be making history here as the first Korean American woman to serve in the General Assembly. And I thank everyone so much for all of their support. 네, 이제 내년에 그 의회에 입성을 하면은 리치몬드 의회에 가면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어떤 활동, 어떤 생각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Sure, I'm going to continue to work on the things that I campaigned on, the things that resonated in our district here and in our community, which is universal pre-K, investments, deep investments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here in Virginia, so that all families always have access to a world-class public education system. I'm also going to make sure we're fighting for working families and for small businesses, and making sure that we're rebuilding our economy back from the pandemic and making sure that we're focusing on a safe reopening of our society here. 예, 이번 그 6월 예비 선거하고 11월 본선거를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이 어떤 점이었어요? Fundraising. Ah, wow. Fundraising was the hardest part Yeah. about being a candidate, Yeah. both in the primary and in the general. But I am very grateful to all of my supporters who have given me so much. 예, 그래도 이제 무난히 이렇게 선거를 다 마쳤거든요. 지지해준 유권자들과 한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Yeah, I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believing in me and for believing in this campaign and helping us to make history here. I promise to do my best to always make you proud and to serve our community very well. 네, 지금까지 아이리신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인 아이린 신 부모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이린 신이 오늘 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원 의원이 됐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기쁘기도 하지만 네.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첫 걸음을 네. 디딘 건데 지금부터가 진짜 힘든 일이 많이 남아 있을 거고 그렇죠. 먼저 재현이를 아이린을 선택해준 네. 지역 주민들에게 네. 너무너무 깊은 감사의 말씀을 가슴으로 드립니다. 예, 이 아이린이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네, 예,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인의 딸입니다. 네, 네. 한국인의 딸이고 네.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이 아이린이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나가기를 바라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지역 사회에 하원 의원이란 명칭보다는 네, 네. 지역 주민이 아이린을 선택해 줬으니까 네. 그 선택에 대한 대가로 네.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피부에 닿게 네. 뭔가가 아이린을 잘 선택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자녀의 성공 뒤에는 항상 보면은 그만큼 훌륭한 어머니가 뒤에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이 아이린을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었습니까? 글쎄 가장 힘들었던 점은 한 9년 전에 이곳 버지니아로 보낼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딸아이의 엄마니까 네네. 기왕이면 저희 고향인 캘리포니아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네. 버지니아로 오게 돼서 또 지금 하원 의원까지 네네. 나가게 된 건 참 기쁜 일이지만 네. 떨어져 있다는 게 가장 힘들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아이린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그 주민들 또 미국에 있는 그 유권자들 다 애를 썼지만 특히 우리 한인들도 애를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인들에게 예, 알고 한 있습니다. 말씀 해주시죠. 감사의 말씀. 예. 동포 여러분, 네. 이 당 저 당 안 따지고 네. 한인이란 점 하나로 이렇게 아이린을 후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한 말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유권자 투표해주신 유권자분께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분, 또 관심을 가져주신 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VK 뉴스 김성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버지니아주 하원 역사상 최초로 한인 여성의 탄생에 화제가 되겠습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은 버지니아 86주에 출마한 아이린 신 당선이었습니다. 이 아이린 신이 당선되기까지 뒤에서 숨은 공을 세운 공신들이 있습니다. 이 공신들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본인 소개부터 네, 간단히 먼저 안녕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누군지. 그렉 백 이사라고 합니다. 네. 전 최상권 회장입니다. 네, 이 아이린 신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이 아이린 신을 또 이렇게 뒤에서 힘껏 도와주셨는데 이 후원과 지원과 서포트를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아이린 신이 이곳에 네네. 프라이머리 네. 경선서부터 그렇죠.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네. 현역 의원을 많은 표차로 물리치고 네. 본선에 진출을 하는 걸 봤습니다. 네. 그때 아이린 신의 정책적인 이야기라든지 네네. 이런 것이 상당히 진정성이 있고 네. 지금까지 비정치 분야에서도 네. 많은 일을 해온 걸 보고 네네. 우리가 이런 정치인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지원과 예.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는 우리 아일린 씨를 위해서 네. 우리 백이사하고 나는요. 네네. 뭐 뒤에서 노력은 했지만요. 네. 그래도 아일린 씨는 고생을 더 많이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네네. 우리 아일린 씨만 하나를 만들 게 아니고 네. 앞으로도 많은 한인 젊은 2세, 3세들이 정치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후원을 위해서 네네. 후원 네.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출마하는 사람들에서 네네. 후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네네. 미국에서 정착하는데 정치적으로다가 발판을 잘 잡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번 그 아이린 신 그 선거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 한인들보다는 주류 사회에서 타인종들이 더 열심히 이 아이린 신을 서포트하고 지원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지금까지 아이린 신이 네네. 걸어온 정치 역정에서 네네. 또 비정치 영역에서도 네네. 많은 노력을 쌓아왔기 쌓아왔죠. 때문에 네. 그런 결과로 귀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그 이 주류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이린 신을 서포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야 뭐 별로 한 거는 없지만요. 그래도 아일린 신이 네네.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네. 당선이 됐으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네. 좋은 결과가 돼가지고 꼭 주 의원만 할 게 아니고 네네. 뭐 캐프리 힐 의원이나 그러지 않으면 주지사까지도 넘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 한인에 의해서 권익을 찾아 먹을 수 있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인들이 권익을 찾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고 한인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 한인 사회에서 네네.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고 네. 적극적으로 후원과 이런 것을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으면은 네. 앞으로 아이린 신보다도 또 다른 정치인들이 나왔을 때 네. 우리 한인 사회를 대변하고 네. 이러한 훌륭한 정치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는 나도 우리 백 이사님께서 네. 하신 게 동감이죠. 네.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은 네네. 진짜 우리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많은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에서도 저희가 보았듯이 물론 뭐 이 정치인들을 돕는 거는 물질적이나 또 아니면은 그 투표 참여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인들이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앞으로 한인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네.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계몽을 해서 네. 한인들이 더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하면은 네. 우리들의 그 한인들의 권익도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정치에 네. 정치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대표님께서는 예, 선거에 임하는 거는 네, 그 출마하는 사람보다도 네. 나를 위해서 선거를 하는 거죠. 네. 그분들을
그 출마한 분들을 위해서 하지만은 네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네. 또 우리 3세, 4세 예, 그 네, 대를 그렇죠. 위해서 선거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계속 네. 좀 선거에 좀 참여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적극적인 그 후원으로 말미암아 아이린 신이 주 하원이 되었습니다. 그 하원이 된 아이린 신에게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바라기는 주 하원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 앞으로는 연방으로도 가고 네. 제 바람으로는 제2의 낸시 펠로시와 같은 네, 훌륭한 하원이죠. 네. 여성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나 또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네네.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는 네.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네. 또 꼭 내 임을 생각하지를 말고 네. 정치에 많이 좀 참여해주고 선거에서도 좀 참여해주고 네네. 우리 아일리싱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도 좀 나왔으면 하고 네. 생각하는 것 바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정치하면 우리가 그 유태계를 좀 배울 필요도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 미국 정치에 많은 유태인들이 네네. 참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 어떤 후보가 나오면은 네. 많은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네. 성장할 수 있도록 네네.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네. 제2의 아이린 신, 네네. 제3의 아이린 신이 나올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좋은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한이 2세, 3세들이 네. 그래야지 우리 나이 먹은 시니들도 좀 대우 좀 받고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왜냐면은 우리는 뭐 낼 건 다 내고, 네, 네. 예, 미국 사회 진짜로 뭐 세금도 많이 내면서 우리는 들놀이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많이 참여를 해주고 정치에 많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인들에게 정치 참여에 대한 그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한인들끼리 모였을 때 보면 정치 얘기는 어느 소수 네네. 인종들보다도 많이 하는 그렇죠. 편인데 네. 실제로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네. 그 정치인들이 보기에 한인 인구는 유권자는 많은데 투표가 저조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하고 네. 또 우리가 이 투표하는데 좀 더 거북함이 없이 네네.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계몽을 하고 네네. 지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선거에서부터는 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우리 2세, 네. 3세, 네. 4세 그 애들을 위해서도 네. 우리가 급한 거는 정치인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는 진짜로 이 지금 빠른 시일 안에 네. 그게 우리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정치 참여 활성화가 저희들의 이제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VK 뉴스 김성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마크김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을 모셨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올해 7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번 그 7선에 이제 성공을 하셨는데 소감. 먼저 어떠세요? 네. 예, 먼저 아무래도 영광이고요. 네네. 그 주 하원에서 활동을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네.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직도 활발하게 그렇죠. 잘 구성되고 있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서 네. 한인으로서 또 이민자로서 네네. 버지니아 같은 주에서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저희 커뮤니티를 위해서는 좀 큰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는 우리 마크김 의원이 최초로 한인으로서 의원이 되셨고 예. 또 지난 14년간 활동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매 2년마다 또 선거를 치르셨고. 예. 근데 처음에 출마할 때와
2년 전에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내세운 공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그 본인이 내세운 공약이 지금 어느 정도 달성을 하고 있고 또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미국 정치에서는요 재밌는 게 개인이 암만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네. 그 정당 정치당이 하도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 공화당이 네. 이 두 당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당 내에서 네. 활동을 하는 그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거 그 restriction이 좀 있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저희가 소속되어 네. 있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는 훨씬 더 일하기 쉽고 그렇죠. 또 야당이 됐을 때는 좀 힘들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안타깝게 저희 입장으로는 안타깝게 민주당이 다시 야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내년도 후년도에는 조금 좀 일하기가 좀 그래도 좀 불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항상 네. 추진했던 일들은 네. 뭐 특별히 뭐 민주당 공화당 뭐 그렇죠. 여당 야당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네. 제가 원하는 거는 그 보통 사람들, 저희 같은 그냥 보통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정부에서 우리의 혜택을 다 받고 네네. 또 우리가 필요한 목소리를 정부 내에서 정부의 그 반응을 네네. 우리 그 소수민족이나 저희 같은 이민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좋은 반응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절차를 추진했기 때문에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일단 소수민족이 많아지고 또 네. 버지니아 아시지만 뭐 한 10년, 20년 동안 지금 아주 큰 변화가 있는데 그렇죠. 이 인구 조사를 보면은 소수민족도 많아지고 또 이민자가 많고 또 저희 같은 언어가 좀 불편한 사람들이 많기 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좋은 혜택을 주나 네, 네. 그거는 뭐 민주당 공화당 떠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런 면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소수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지금도 뭐 전에랑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께서 생각하실 때 본인이 이제 내세운 선거 때마다 내세운 공약 예. 이것이 물론 뭐 100% 달성은 안 했지만 그래도 많은 목표 달성을 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는 뭐 아무래도 저희도 부모였었고 또 우리 그 커뮤니티에서 아이들을 그 학교에 보내는 가족들이 네. 많기 때문에 이 버지니아는 특별히 그 북버지니아에는 페어팩스 카운티, 라우든 카운티의 이 교육 시설이 아주 잘 돼 있고 그렇죠. 또 퍼블릭 스쿨로는 뭐 전 세계 전국에서 아주 제일 높은 그 표준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퀄리티 오브 에듀케이션을 잘 잘 킵하고 또 네. 그만큼 또 학교가 K through 12 그러니까 국민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네. 뿐이 아니고 네. 대학교를 가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네. 대학교 절차에 과연 끝에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나 이 버지니아의 그 에코노미도 바뀌면서 어떤 분야가 제일 그 좋은 그 잡이 생기냐 거기에 맞추는 그런 그 커리큘럼을 맞추는 그런 쪽에 제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버지니아가 아직도 우수한 학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고 또 대학교는 특별히 그 버지니아가 전 세계뿐이 아니고 전 미국에서 가장 좋은 그 주립 학교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칠선이면 14년인데 이제 그래도 13년 이제 시작하는 거죠. 13년 시작했는데 어쨌든 간 10년이 넘게 예. 지역 그 주민이나 아니면 지역 유권자들이 우리 김 의원을 선택할 때는 그만큼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닙니까? 글쎄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저는 뭐 어쨌든 저는 그냥 꾸준하게 그 지역구 내에서 그 네. 비아나 타이슨스 옵튼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인구를 많이 알게 되고 또 봉사를 하다 보니까 뭐 많은 일을 그 제가 했기 때문에 그 기록 자체만 하더라도 벌써 12년 동안 저는 여기서 일을 했고 꾸준히 항상 그 컨시스턴트하게 저는 뭐 부를 때마다 나타났고 또 제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제가 추진했기 때문에 커뮤니티 내에서 뭐 공간이든 민주당 떠나서 저를 보고서는 하여간 어쨌든 뭐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다. 또 우리 커뮤니티를 그렇죠. 위해서 일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좀 뭐냐 신뢰는 싼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뭐 13년을 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예,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지역구에 한인들도 상당수 있죠. 예, 요즘은 많이 생겼어요.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만 해도 뭐 사실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수가 있었는데 많이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지역은 그 시작할 때만 해도 아주 백인이 한 80%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인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 백인이 한 3%, 네. 나머지는 소수민족. 근데 소수민족 중에서 이제 동양인들이 많죠. 중요한 동양인들 중에서 또 그 인도 계통,
파키스탄, 인도가 많고 또 중국 계통도 많고 이제 코리안도 많이 계시고 또 베트남도 계시는데 동양인들을 합해서 라티노와 조금 그 흑인들을 합하면 한 3분의 1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도 이제 아직도 이제 백인들이 뭐 주류를 아직도, 이루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런 가운데 그래도 롱런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실력과 신뢰와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제가. 예, 그리고 저는 진짜 뿌듯한 거는 네. 민주당 공화당 떠나서 네. 제가 이번에는 68%를 이겼고 또 마지막으로 또 공화당에 제가 도전자가 붙었을 때도 65%로 이겼는데 저희 지역에 뭐 65% 민주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을 보면은 뭐 많아봤자 60대 40인데 그래도 그만큼 그 공화당 측에서도 저를 인정하면서 어쨌든 당을 떠나서 이분은 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그 인정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뿌듯한 것 같아요. 네, 뭐 정치 현장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난 2일 선거에서 이 버지니아가 대이변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민주당 텃밭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붉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제 생각은 너무 사람들이 너무 쉽게 민주당이 많이 이기니까 이 버지니아는 민주당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미국에는 정치 분야에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주는 인구로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냐 공화당을 보고 어떤 주는 투표보다 선거보다 문화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culture나 tradition이나 역사적으로 이 보수적인 주냐 아니면 진보적인 주냐. 동부에 있는 주는 대다수가 보수적인 주예요. 그러니까 뉴욕이나 버스턴, 뉴저지까지 합해서도 투표를 해서 민주당이 이긴다는 거는 한 가지지만 그 culture나 역사로 봐서 보수적인 거는 또 한 가지예요. 그래서 뉴저지도 이번에 아주 막상막하로 민주당이 이긴 이유가 이 뉴저지는 민주당의 주가 아니고 보수적인 주에서 민주당이 항상 이겼고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나 오레곤을 보면은 그건 진보적인 주에서 민주당이 이기지만 가끔가다 공화당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 결과에는 이 페어팩스 카운티, 알링턴, 알렉산드리아, 프린스 윌리엄, 라우든 카운티 합해서 민주당이 아주 강하게 나왔고 또 저번에 있었던 민주당 대통령 주지사나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테리 맥카우프를 지지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보수적인 지역에서 rural 좀 더 시골이나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이 글렌 영킨을 트럼프보다 더 많이 지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이 지고 공화당이 이긴 게 아니라 민주당도 많이 나왔고 공화당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 결과에서는 문화적인 이 역사적인 보수적인 이슈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슈에 상대로 더 많은 보수파가 나와서 이번에 이긴 거고 민주당은 이번에 조금 약한 점이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한 40년 동안 항상 대통령이 민주당일 때는 공화당이 주지사가 됐고 또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대통령이 될 때는 민주당이 주지사가 됐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히 공화당이 될 차이였는데 그 턴이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워싱턴 분야가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성이 좀 떨어지면서 이번에는 또 다시 제대로 돌아와서 버지니아 역사 40년의 똑같은 역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박빙의 게임을 했는데 그렇죠. 근소한 차이로 이제 글렌 영킨이 승리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 김 의원께서 보실 적에 공화당이지만 글렌 영킨의 장점은 뭐라고 보세요? 장점은 크게 나누어서 첫 번째는 이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이 프로 비즈니스,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나 또 텍스를 적게 하면서 이코노미를 많이 강하게 만들자 하는 그런 게 이제 플랫폼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는 이 law and order로 말해서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항상 안정하게 범죄가 적고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는 좀 보수파로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좀 종교적으로서 좀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든 그게 공화당의 항상 한 적어도 50년 동안의 역사적으로 아주 트래디셔널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라든가 또 부시 대통령이라든가 항상 얘기하는 게 경제를 강하게 만들고 범죄를 적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한 그런 이슈를 많이 플랫폼을 발휘하자. 그게 이번에 글렌 영킨이 똑같은 50년 역사의 그대로 전통적인 공화당의 플랫폼을 가지고 나온 거에 탈이죠.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완전히 반대했거든요. 그렇지. 뭐 비즈니스는커녕 모든 걸 다 그냥 개판 만들었고, 뭐 스몰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 무조건 자기가 텍스만 해가지고 텍스만 도와주자. 그렇죠. 그리고 라운오더는커녕 오히려 더 범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죠. 아주 그냥 그 경찰한테도 좀 안 좋게 만들고 또 인종 차별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또 패밀리 밸류는커녕 대통령 개인적으로 그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개인적으로 뭐 이혼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moral value가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는 이 공화당이 항상 했었던 트래디셔널 방향에서 네네. 빗나갔는데 이번엔 다시 제대로 왔기 때문에 공화당이 또 묻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고, 또 한 가지로 보면은 영킨이 열심히 한 만큼 또 저희 측에서 민주당이 조금 좀 약하게 봤다고 해야죠. 테리 머칼리프 대통령 그 주지사가 저번에 했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는 났는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너무 왜 다시 자기가 주지사가 돼야 되냐, 그 케이스를 만들지 안 하고 내가 한번 했으니까 또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머칼리프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무슨 주를 위해서, 아니면 무슨 어떤 이슈를 위해서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좀 차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머칼리프는 조금 약했었고 영킨은 좀 강했었고. 좀 한편으로 보면은 맥칼리프는 자기가 그만큼 또 내가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자신이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봤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한 번 했으니까 또 이겼지. 또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이겼으니까 이번에 당연히 이겼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영어로 말한다면은 이 캠페인은 항상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도전자 없이 무조건 이기던가, 아니면 도전자가 있을 때는 죽을 때까지 그냥 아주 그 배가 고파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번엔 너무 쉽게 이 어포넌트가 있어도 별로 약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테리 머칼리프가 나는 이걸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 반대편은 트럼프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만 너무 어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기의 케이스를 만들지 않고 반대쪽이 약하다는 것만 지적했기 때문에 조금 좀 안타까웠어.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주민들도 이 민주당이 거의 12년을 집권을 했죠. 그러니까 한 번쯤 좀 변화, 바꾸는 걸 또 원했던 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해서 저는 항상 이 영어로 말하면 그런 게 있어요. There are no eternal friends, eternal enemies, only eternal issues. 그러니까 정치할 때는 항상 당신이 나를 지지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반대해서 우리가 서로 싸운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적이 아니라고. 항상 이 인간은 바꿀 수 있는 체인지 마인드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한 가지가 바뀌지 않는 거는 이슈. 이슈들은 뭐 예를 들어 job이라던가 그 학교라던가 뭐 일자리라던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슈는 항상 있는데, 이 이슈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건데, 이번에는 제 생각으로 너무 이슈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너무 개인적으로 당신은 좋다, 당신 나쁘다, 그것만 따지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번엔 좀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투표를 한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다시 이제 역으로 돌아가서 우리 저 마크 김 의원은 지금 13년째 이제 주 하원 하고 계시는데, 다음 단계는 뭘 생각해요? 뭐 주 상원 아니면 연방? 저는 정치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혁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뭐 제가 요즘 한 1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아주 흔하게 묻는 질문인데, 저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저는 그 영어로 말한다면 public service, public service를 원하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그 퍼블릭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만 제가 만족하고, 저 이런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게 저의 만족이고, 제가 이 잡을 하든 뭐 다른 잡을 하든 아니면 뭐 정치에서 물러간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원하는 거는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해서 저희 같은 소수민족도 파티시페이트 할 수 있나,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제가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한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현재 자기 위치에서 내가 이 어떤 주민이나 커뮤니티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번 지난 이 선거에서 이 버지니아주에서는 물론 뭐 우리 마크 김 의원 외에 그래도 아이린 신이라는 시인이 있고, 또 헤럴드 변은 이제 도전을 했다가 사실은 뭐 안타깝게 성공도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이 한인 의원이 2명이거든요.
이런 점은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좀 어떻게 우리가 그렇죠. 먼저 한인뿐이 아니고 네네. 동양인 자체 또 소수민족 자체가 저희가 많이 늘었어요. 제가 12년 전에 처음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만 해도 전주에 네네. 100명 하원, 40명 상원 의원 중에서 백인과 흑인뿐이었어요. 그렇죠. 백인, 흑인, 네. 라티노도 네. 없었고 네. 동양인 전혀 없었고 네. 뭐 미들 이스턴, 뭐 중동 사람들도 없고 뭐 무슬림도 없었고 동성연예인도 뭐 있긴 있었겠지만 그렇죠.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백인들과 흑인들만 사이에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특별히 하원 같은 경우는 뭐 소수민족 중에서 베트남도 있고 인도 계통, 뭐 무슬림도 많고 또 영어도 그 레즈비언도 많고 해서 소수민족과 다양성이 많이 보이는 그 상황이 와 있고 네. 그 중에 이제 한인들도 또 이제는 둘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너무 뿌듯하지만 이거는 이 버지니아 역사 또 미국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네네. 우리의 인구가 지금 아직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의 동양인 인구가 지금 7%예요. 그렇죠. 7%. 그렇다면 100명 중에 7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원에 100명 중에 지금 5명이에요. 이번에 아이린이 들어오면서 네. 5명이 됐다고요. 네. 그러면 적어도 2명 더. 헤럴드 변께서 이번에 됐으면은 6명이 됐었었고, 그래도 아직도 딸리는데 아직도 소수민족으로서 우리는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아직도 덜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예, 이 우리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보시기에 우리 그 한인 사회가 매년 그 선거 때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애도 쓰고 뭐 활동도 하고 참여도 하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인 사회가 어떻게 좀 정치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먼저 제 생각엔 너무 이 어떤 한 후보만 위해서 그 후보에 따라서 액티브하고 또 안 하고 그거는 제 생각은 좀 조금 좀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저도 후보였지만 네. 아이린 같은 후보 또 헤럴드 변 같은 후보 아주 참 훌륭한 후보들이 나오셨는데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때문에 많이 나와서 서포트하고 그분들이 없으면 또 안 나오고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민주주의가 그럴 수가 없어요. 한국식으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잖아요. 뭐 정치당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또 이 아이디올로지라던가 무슨 뭐 개념보다는 무조건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 믿어보자. 이 사람은 또 떨어졌으니까 딴 사람 찾아보자. 그게 아니고 이제는 민주당이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면 공화당 또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자기가 믿는 이슈를 가지고서 난 이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서포트하는 사람은 내가 무조건 믿어주겠다. 그런 식으로 당 아니면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추진한다면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항상 나오는데 이 한인이 없으면은 별로 그렇게 관심 없고 한인 생기면 갑자기 또 그거는 롱텀으로 봐서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제 정치 참여 의식을 좀 그렇죠. 키워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주인으로서 네. 또 세금도 내면서 항상 버지니아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여기서 교육도 학교도 보내도 하는데 그러면 주주로서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의 인식이 아니고 이거는 남의 나라에 살면서 우리 사람 하나가 나오니까 나오자 그런 식으로 너무 내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가 이제 뭐 이방인이 아니고 그렇죠. 아니죠.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그 행세, 예. 그 권리를 그렇죠. 행사해야 사고 된다. 방식을 그렇게 바꿔야 네, 된다고. 그런 예.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간 하여튼 7선을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이번 당선과 관련해서 우리 동포 사회에게 아니면 시청자들에게 좀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먼저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12년 동안 이렇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까지 이런 자리에 또 쓰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열심히 할 만큼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저뿐이 아니고 저희 같이 그 사회에서 봉사를 하는 일꾼들이 많은데 뭐 정치뿐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뭐 비영리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또 한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분이 많은데 더 많이 나오셔서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후원하는 그런 태도와 또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훨씬 더 빨리 성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감사하고 또 너무 뜻깊은 이런 기회를 또 받게 돼서 저는 영광을 생각하지만 저희뿐이 아니고 또 아이린 씨뿐이 아니고 저희 모든 한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계속 나와주셔서 서포트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도 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별입니다. 빛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를 위하여. 10월 3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재임 시절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고인의 업적과 비추어 보아도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의 한민족의 장흥심을 널리 알렸고 중국과 소련을 비롯한 45개국과 수교하며 북방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은 고인이 남긴 대한민국 외교사의 길이 남을 업적입니다. 그러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으로 인하여 고인의 업적보다는 잘못된 행적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 공개된 고인의 유언장에는 5.18 희생자들에게 사죄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써 고인의 가오와 희생자들의 아픔을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업적과 과오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예. 참 어려운 소리. 아무리 말 잘해도 난 돌 맞을 소리를 내한테 묻는 겁니다. 이때 말 한마디를 누구 편을 들었다 난 죽어요.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하면은 업적을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라고 하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라고 해주고 군사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했다 그러고 또 국제사회하고 악수를 많이 했다 그러고 업적을 남긴다 그러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참 운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올림픽 할 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행운을 얻은 거지. 그때 88 올림픽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 깊이를 알면 그때 맞춰갖고 이 나라의 총수가 되면 이 사람은 국제에 빛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당신이 하는 게 아니야. 그 앞에서 희생하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갖고 일어난 것이 88 올림픽이에요. 근데 일어날 때 당신은 앉아가 누리는 것만 했지. 그리고 누리가지고 나중에 공치사 오는 걸 당신이 악수하며 다 받았잖아. 그러면 그때 악수를 하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나도 이룬 거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했다. 그것만 해도 업적이 됐습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 방향성 이런 걸 하나도 제시해 놓은 게 없습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지금 발돋움할 때입니다. 그럼 경공업의 실적에 우리가 성과가 88 올림픽인데 그 안에 일어난 실적을 잘 정리해 갖고 인류사에 어떤 도움이 앞으로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만졌으면 지금 인류의 기하라는 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까지 나가면 또 너무 또 방대하게 나갈 것 같아서 또 줄이겠는데 그 88 올림픽 후막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미래를 열어주느냐 이런 걸 했다면 업적이 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전부 다 아주 공치사는 내가 다 받은 사람이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 앉아 있어도 그 자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격동기 중에 성과를 내고 있는데 보통 사람이 앉아 논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국민의 저력이에요. 그거는 국민의 저력을 전부 다 내 몸으로 전부 다 칭찬을 다 받았던 게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할 일이 더 큰 걸 했더라면 앞에 조금
잘못되가 있는 거는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서 그걸 크게 문제 삼는 게 안 됩니다. 그런 걸 하나도 못 했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1번 잘못한 사람 누구, 2번 잘못한 사람 누구 이럴 때 내가 그 낀기가 있는 거죠. 그걸 몽땅 네가 체금에서 못 벗어나는 요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죽어갈 때까지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일이 없다. 요새. 과오는 말이죠. 환경이에요. 과거는 지금 이 나라가 가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일들도 일어나면서 그걸 처리해가며 가는 환경이다 이 말이죠. 전두환 선배를 이야기하면 그 뭐 대통령이라고 못 부르게 하니까 전 대통령이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애호도 하지 마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전두환 선배죠. 전두환 선배를 이야기를 하면 시대적으로 엄청난 변화기에 그런 양반이 나와가지고 시도로 잡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춘추전국 시대 났습니다. 전부 다 나라를 차지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근데 우리나라 힘이 어디가 제일 있었느냐 그 당시 군이 제일 힘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왜? 전시나라거든요. 휴전을 하고 있는 전시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심하게 일어나면 군이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한테도 못 돌려주고 저 사람한테도 못 돌려주고 내가 통치하는 게 낫겠다. 이래가 가다가 보니까 뭔가 이제 욕심이 있는 거를 내가 두드려 맞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난 게 지금 이 강주 항쟁인데 이 항쟁을 처리하는 방법이 지혜롭지 못했다. 뭐 어떻게 했든 지혜롭지 못하게 했더라도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떤 부분은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지혜롭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회가 폭도가 일어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지. 어떤 식으로 했던 폭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잘못은 통치자가 가지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일어나가지고 그걸 손을 뒤로 하고 그냥 처리도 안 하고 있을 수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한 것을 처리하는데 매끄럽지 못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용서를 빌고 그것을 또 치료를 하는데 도와주고 요렇게 했으면 이야기가 다르죠. 이거 조금 깊이 또 이야기했다고 내한테 달라들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중에 어떤 일은 안 일어납니까? 응? 대통령이 총에 맞아가지고 시해가 됐을 때 일어난 그때부터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의 환경은 암담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나라를 욕심내려고 들때고 하기 때문에 군이 잡았고 군에서 그렇게 체제를 가져가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건도 일어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거는 빌면서 그래도 나라는 가야 된다. 언젠가는 바르게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치료를 해가면서 갔더라면 오늘날 이런 사태는 안 일어났죠. 완전히 한 일은 없고 불명예만 하는 겁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것도 우리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미워할 일은 아니고 이 사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 공부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해야지 누구는 죽여야 된다,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희생자 가족들은 대우를 해갖고 영웅 대접을 해야 된다, 이거는 민주항쟁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어떤 식으로든 지혜롭게 처리 못하면 사회 반란이 됩니다. 사회 반란을 하면은 희생자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희생의 처리가 잘못됐을 때 그 뒤에 큰 힘으로 큰 지혜로 세상을 못 이끌었을 때 그 사람들이
끝까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뭘 했더냐? 한 게 없어요. 요래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는 미워하기보다는 상황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요런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못 했다면 미워해서도 안 되고 그걸 잘했다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을 앞으로는 연구 과제로 남아서 참 숙제거리를 우리한테 많이 줬다. 우리가 이런 걸 연구를 잘하고 잘 정리를 한다면 세계가 우리한테 박수 보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전직에 어떻게 됐든 악법도 법이라고 대통령을 한 사람은 애우를 하는 것은 해야만 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그렇게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자리를 누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애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전직 대통령은 애우는 해야 된다. 잘못을 우리가 가지고 앞으로 이걸 연구하고 따지더라도 애우에서 벗어나서 망나니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는 수준이 한점 올라가야 됩니다. 밉다 좋다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격동의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온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한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 환경이 만들어져 갖고 어떤 때 화약도 날아가고 불총도 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폭도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 우리 진짜로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나라. 요렇게 조금 우리가 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만큼 너도 절대 풀리지 않는다. 사람을 미워하는데 사람이 풀린다? 안 풀립니다. 그 사람도 안 풀리고 어렵겠지만 내 또한 어렵고 안 풀린다. 미워하는 것은 그건 계산법이 잘못된 거다. 주파수 잘못 났다. 이게. 앞으로 잣대를 잘라야 됩니다. 불평, 불만은 안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일들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미래를 풀어가야지. 불평, 불만하면서 그 사람을 단죄하고 벌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거는 작은 소인배들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못 일어나는 이유가 전부 다 단죄하려고 들기만 했지. 그 단죄의 깊이를 쳐다보면서 앞으로 숙제를 남겨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일본도 지금 우리가 단죄하면 안 돼. 일본은 숙제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일본에 유린을 당할 수밖에 없게 살았는지를 그걸 숙제를 풀고 나서 일본을 논해야지. 일본만 미워하고 우리 잘못을 모르고 여기서 앞을 못 나갑니다. 우리 여기에 가려가 있는 거죠 맨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 지식인들은 바르게 돌아와야 됩니다. 매몰에 빠지지 말고 어떤 논리로 해갖고 우리를 설득을 시킨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건 지식인이 아니야. 우리가 이해되도록 풀어주시는 분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면 우리는 알아서 해. 그게 지금 대한민국 우리 저력입니다. 지식인들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제1 사명. 뭐 하나님이 주신 자녀 잘 키우는 거죠. 아멘. 근데 그게 잘 돼요? 그게 제일 어려워. 나 진짜 차라리 애 낳지 말고 돈 벌어라 그러면 그게 낫지. 진짜 그리고 낳는 거는 저는 하겠어요. 근데 키우는 거 어렵죠. 진짜 어려워. 그러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왜요? 왜냐면은 자녀가 누구예요?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의 상급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되는데 이게 자녀가 지 거라. 내 뜻대로 키우려고 그러죠. 그죠? 예. 저도 그랬어요. 자녀가 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키우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말을 안 듣지. 이게 맞나?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만나볼 분은 정말 진짜 힘든 환경에서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셨고요. 예. 세상에 세 자녀가 모두 명문대 4학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것도 분이세요. 미국 세계적인 대학. 그렇죠. 이름만 딱 얘기하면 어딘지 아는. 네. 근데 있잖아요. 이분 그 자녀들이 공부만 잘했다. 그래서 장학금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 자리에 못 오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지금 사실 믿음 엄청납니다. 네. 예? 그 얘기 좀 들으려고 그래요. 네, 예.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적 자녀 교육 전문가 강사 섭외 1순위 네. 황경애 사모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홀로 나오신 거 오랜만이시네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아니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홍보대사 CTS 홍보대사 그렇죠, 그렇죠. 하시면서 네.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우리 CTS 위크 네. 그리고 우리 오다가다 CTS 복도에서 뭐 자주 봬요, 그죠? 네. 그런데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전에 출연하신 게 언제죠? 한 11년 전, 그러니까 그래요? 10년, 11년 그러니까 전. 저는 깜짝 놀라서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죠? 네. 그 11년 전에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한 이후에 네.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오셔갖고 네. 근데 그 이후에 네. 제가 아까 소개했습니다마는 자녀 교육 강사 세계적으로 섭외 네. 1위. 섭외 1순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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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까지 그 자녀 교육 강의를 얼마나 하셨어요? 그 이후로 한 4,000회 정도. 4,000회? 네. 그럼 1년에 한 400회?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했을 때는 1년에 500회, 좀 적게 할 때는 한 300회. 아니 1년에 500회면 하루에 막 세네 번, 네, 오전, 두세 오후. 번. 뭐 예를 주일 같은 경우는 뭐 아침 7시 예배부터 예.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저녁 7시 예배까지 주일 한 번만 5번, 다섯 번씩. 5 교회 산 적도 있어요. 그게 이제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해외까지? 네. 이야. 그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도니까요. 이야. 네. 갑자기 이번에 코로나 19 네. 사태 때문에 네. 그 해외 나가는 것도 힘들고 네. 국내 교회 집회도 힘드셨잖아요.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그럼?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100회 집회가 거의 다 취소되고 연기가 됐어요. 예, 예. 네네. 처음엔 정말 좀 암담하고 이거 무슨 일이지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예.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도 뭔가 뜻과 계획이 계시더란 거죠. 이제 그동안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다녔는데 이 코로나 덕분에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공부도 또 마치고 또 제가 평소 하고 싶었던 상담 예. 심리학 공부도 또 하고 오. 제가 뜨개질도 하고 되게 이제 네, 뜨개질도 해서 사람 선물로 나눠주고 모자 떠서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고. 그래요? 저도 하나 받았는데. 아, 네. 저 행주. 저 네, 행주가 스펀지. 아니라 저 수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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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로 행주했다간 큰일 나요. 네. 그거 하나 주셨어요. 좀 여유를 좀 찾으셨군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 네. 하나님이 또 이런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 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또 옆에 사람들도 좀 돌아보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미국에서 제가 화초를 많이 키웠거든요. 예. 초를. 네. 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제가 많이 이동도 하고 또 거의 한 6개월은 해외 나가 있으니까 화초를 키우다가 죽고 이렇게 자꾸 이러잖아요. 그렇지. 마르고 이런 물을 못 네네. 주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덕분에 화초도 키우고. 예. 네. 예. 우리 저 황경애 사모님 세 자녀가 네. 네. 미국 명문대에 들어가서
받은 장학금 총액이 17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20억이거든요. 20억. 네, 20억. 20. 자, 이게 저 알만한 분은 알고 또 그런 일이 있었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모님 네. 다시 한번 좀 소개시켜 그래요. 주세요. 아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저도 그 환경의 사모님 이제 자녀분들이 잘 성장했다는 얘기 들어도 장학금 총액이 20억이나 되는지는 처음 들었어요. 숨 쉬어.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첫째 딸이 미국의 그 명문 보스턴 대학에서 4년 장학금 받고요. 네. 그리고 또 미 국무성에 또 장학금을 받고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학을 또 했어요. 예. 하고 다시 또 이제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가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정계에서 일을 하게 된 뜻을 가지고 대학원을 갔는데 또 국제정치 외교는 제일 유명한 프레스 대학원을 간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갔는데 또 마침 하버드 법대하고 이렇게 같이 크로스 크레딧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프레스 대학원을 다니면서 하버드 법대에서 같이 그래서 제가 딸린데 이제 보스턴 방문했을 때 하버드 법대에서 청강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미리 이메일 보내가지고 엄마가 한국에서 오시는데 강의 좀 들었는데 뭐 괜찮다고 들었어. 그래서 하버드 법대 강의도 들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큰 딸이 받은 장학금 액수가 큰 딸이 받은 장학금 액수가 거의 한 30만 불 정도. 30만 불 정도. 대학원까지 했어요. 자, 둘째가 아들이죠? 네, 아들. 성찬 씨? 네. 아들 사실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많이 속썩이고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기 누나가 나온 학교 보스턴 대학교를 같이 갔어요. 국제 정치외. 그것도 4년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받고 또 더욱 감사한 거는 얘가 19살에 미 외무고시를 통과했어요. 예. 하고 국무성 장학금을 또 받은 거예요. 아들도. 그래서 받아서 그 장학금으로 세계 일주하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어 교육, 문화 교육, 정치교 다 훈련을 받는데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터키 6개국을 능통하게 하는 거예요. 6개국어를 능통하게 해요. 네. 그냥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할 정도로 다. 굿애프터눈 굿이브닝이 아니라 네.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터키 6개국어를. 같은 경우는 터키 대학에서 터키어로 영어를 가르쳤으니까. 이야.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니 속세겠던 아닌데. 네, 속 많이 속였어요. 정말 많이 속였어요. 그 공부하는 전 과정을 국가장학금으로 네. 미국에서 주는 네. 야 진짜. 한 명 더 있네요. 막내. 네네 막내. 막내는 하버드 대학을 4년 장학받고 들어갔는데요. 딸이죠, 딸. 막내 딸이 고등학교 때 만 18세 때요. 빌 게이츠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빌 게이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빌 게이츠? 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던 예. 그분이 장학금을 주는데 이 아이가 대학부터 대학원까지 박사까지 공부하는 전 과정 장학금을 업투 100만 불, 그러니까 100만 불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대학원 마칠 때까지 10년간. 10년간. 네, 10년간. 네가 뭘 공부하고 싶든지 10만 불, 100만 불 네, 안에서 안에 다 네. 써도 된다. 100만 네. 불이면은 13억이 넘어요. 네. B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